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보세요. 승진은 오행 상승을 할 건 감사합니다. 유술월령은 이제 이렇게 초목에 파란 물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흔히 관광객은 단풍 들었다가 이제 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빠진 거죠. 그래서 추분구랍니다. 춘분에는 물이 들어가니까, 파란 물이 들어가니까 나뉘어진다, 여러 개로 나뉘어진다가 춘분이라면, 추분은 여러 개 있던 것이 이제 없어지는 추분입니다. 사라지는 거죠. 무성했던 것이 사라진다는 추분입니다. 추분부터 이제 말하자면 입동이라고 하죠.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말하면 오행으로 설명하면 금이라고 하는 찬 바람이라는 뜻이고, 수라고 하는 이렇게 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한 순행, 그래서 금의 찬바람과 수의 눈, 이렇게 해서 눈보라가 이제 시작된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맑은 설이 그래야죠. 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나무에 맺혀 있다. 비는 빈데 나무에 맺혀 있잖아. 눈으로 보이게끔.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 같은 설이, 그러다가니 하얀 설이, 된 설이, 그러다 눈, 이런 식으로 추위가 점점 시작된다, 이런 때입니다. 오행으로 이렇게 쓸모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털이 부승부승 나죠. 그렇죠? 식물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약한 동물들은, 그렇게 포식자가 아닌 약한 동물들, 초식동물은 땅을 파고 숨으려고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약한 동물들은 숨으려고 하고 강한 동물들은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들, 강한 동물의 차이가 나죠. 이제 비포식자들은 숨으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튼간 털이 부성부성 나고 발톱이 나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부리가 사냥하도록 튀어나온다. 이빨, 부리 등, 그죠? 그리고 털이 겨울용 모피를 막 입을 듯이 부성부성 난다, 이런 뜻이죠. 물론 귀뚜라미는 이미 벽에서 숨어가지고 나 살려 하고 귀뚤귀뚤 하잖아. 귀뚜라미가 이렇게 귀퉁이에 있다고 해서 귀뚤귀뚤 한다고 해서 귀뚜라미, 이런 식으로 숨는 것과 찾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찾아서 사냥을 하거나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도 모모르는 약자니까 월동 준비한다고 하죠. 의미로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감싸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걸 추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또 몸은 약하니까 월동 준비를 하며, 또 지혜는 어느 동물도 다 강하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한 물건을 가지고 원행을 떠나기를 준비합니다. 원행 준비, 그러죠. 원양어선을 타고 사냥을 가거나,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베트남으로 팔러 가거나, 이런 원행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자연현상이 따뜻하게 만물을 품지 않고, 이제 만물을 모두 내쳐서 숨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육전을 벌여서 잡아먹게 하거나, 이러한 험악한 시절이 돌아올 때에 또한 큰 이득을 취할 수도 있죠. 사냥꾼이 된다면. 그렇죠. 그런 사냥꾼다운 면모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유술연령의 자기 개발에 대한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임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수가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동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집한다, 모집한다 이런 뜻이죠. 지나간 시절에 있는 거를 추수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저축한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미래 설계한다 이런 의미와 같다는 뜻입니다. 뭐 임수를 말하자면 은결한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거 보면 월동 준비에 가장 정확한 것이 임수인 것 같습니다. 가장 뛰어난 전략 전술을 지녔는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가장 모범적입니다. 지나간 경력과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지나간 추수를 살려서 그리고 벌은 돈을 모아서 미래에 살도록 잘 저장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김장철에 김장 잘 담가서 저장해도 저장한다 이런 의미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걸 은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무토입니다. 이 무토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유술월령에 대외적으로 상대가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대외 교류에 쓰인다는 뜻입니다. 대외 교류. 상대가 뭘 필요한지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전달해서 물물 교환에 쓰인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임수가 있으면 내가 뭐예요? 모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가서 파는 대로 물물 교환을 하겠죠. 물론 임수가 없으면 모아놓은 게 없죠. 없으니까 사는 걸로, 사오는 걸로. 그러니까 수출을 하느냐, 수입을 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오는 걸로 물물 교환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화인데요. 이 정화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렇습니다. 시대가 계속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변하죠. 물물 교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필요하는가, 나는 다시 무엇을 필요하는가, 그래서 시대 변화에 대한 필요한 것을 계량할 줄 아는 겁니다. 계량할 줄 알고 재생산할 줄 아는 거 있죠. 이런 뜻입니다. 재생산, 재개발, 재량, 계량이랍니다. 그러니까 계량 부분이 이제 타고났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변화 이익이 뭐냐? 계량 효과를 합니다. 계량 효과.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를 그냥 놔둬야 돼요? 재개발해야 돼요? 하는 재량 효과, 재개발 효과 이러한 뜻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말로 정화를, 유술월령의 정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고신상 그러더라고요. 중고신상. 중고품도 걔한테 갖다 놓으면 전부 다 신상품처럼 나온다 해서 중고신상 이렇게 설명들을 하십니다. 네 번째, 유술월령의 간목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러한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월동 준비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과 경력 그리고 가치 등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저장해 놓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얘를 다람쥐과 그럽니다. 다람쥐과라고 하죠. 다람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다람쥐과라면 이 간목이라는 건 이거를 특허나 신용, 신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리증. 말하자면 집을 질 때 남한테 빌려주기 위한 집을 지는 거라고 하는 거에서 주택 권리증, 무슨 권리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권리증, 각종 권리증,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월동 준비를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술월령에 태어나는데 어느 것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능력도 자기 개발도 달라질 거라 봅니다. 2021년에 이제 신축년입니다. 이 신축년의 신금이 유술월령생한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신금이 왔으니까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귀하는 이미 이제 상품입니다. 상품입니다. 그래. 귀하는 이제 상품입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취급하는 물건인 간접 상품도 상품은 상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취급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직접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직접 상품이든 간접 상품이든 유술월령생한테 2021년은 귀하는 이제 상품이십니다. 직접 상품, 간접 상품, 그거는 이제 다른 배합을 봐야지만 상품이십니다. 귀하는 이제 가치가 결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품을 구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품 기획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시장에 내놔야 된다는 뜻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뭘 조정해야 돼요? 자기의 상품 가격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연봉업상도 발휘하고 시장에다 내놓을 상품 가격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하는 이제 상품이십니다. 잘 팔려 나가실 것입니다. 이미 2020년에 가동을 해봤으니까 이제 장 살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는 상품입니다. 뭐 조정하라고? 자기 단가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협상할 때 단가를 높여도 됩니다. 잘 팔릴 것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단 어디에 맞춰서 호응도에 맞춰서 이렇게 귀하는 상품입니다. 단가 조정을 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파급 효과를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주에 화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주에 화가 너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귀약해서 하신 것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소멸되었다. 그렇죠? 그게 자기 가치 소멸이라고 합니다. 화가 너무 많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거를 잊으시고 망하시고 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수십 년간 해온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힘겨움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는 아름다움을 갖추시면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이 가져다주는 유술월령의 축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월입니다. 유월은 추분 이후에 난 유월을 말합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유월생한테 축이 왔다는 것을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삶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자고 하는 이러한 단조로움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감성이 시키는 짓도 좀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남과 어울려 놀기도 좀 해봐라. 그리고 여가를 좀 활용해비도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좀 너를 놀려줘라. 이런 뜻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을 떠나서 놀고 싶다. 그리고 일에 지쳤으니까 자기를 감성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다.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짜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이제 밥만 팔지 말고 거기다가니 힐링 서비스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커피 파시는 분들 그냥 커피만 파지 말고 거기다가 힐링 서비스를 더 하는 겁니다. 뭐 테마를 하나씩 더 부과하는 겁니다. 테마, 힐링하는 테마, 멘트를 하나 더 하든지 그럽니다. 약간의 인간 미만을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나 멋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미를 더하는 거죠. 약간의 코믹을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뭔 말인지 알지 이거. 감성 더하기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뭐 술월에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축년의 축이 가져다 주는 그 이미지는 무엇일까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뭐죠? 뭐 이걸 그냥 이렇게 고부라고 하잖아요. 집에 가면 고부간이 있죠. 어색한 만남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조직에 가면 상하가 있잖아요. 어색한 만남도 있죠. 어색한 만남인데 그러니까 시족은 달린데 만나야 되는 게 고부고 상하잖아요. 이런 어색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뭐 상하 간 격차가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어색한 만남들이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계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밑에 직원이 충성심이 결여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거 싸가지 없는 뜻이죠. 내가 이제 애들인데 뭐 어른이 뭐 존경심이 안 나와서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상하 간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고 그것이 당신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 잘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하 간의 서로의 믿음과 충성심 이러한 것들이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부재 현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상사의 리더십에 대한 부재 그리고 부하의 충성심 부재 이런 것들 뭐 안이 꽂고 힘겹고 뭐 이렇죠. 이러한 것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벌어진다면 조직이 와야 되죠. 동네에서 벌어진다면 장목반이라는 반이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개인 감정을 너무 앞세우시면 조직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감정은 조직을 송두리째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개인 감정을 좀 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자제하시고 이성을 차지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개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일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